근데 김명신은 조남욱이랑 왜 친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나온 얘기가 선발된 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친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김건희 선생은 그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다. 박사학위까지 하고 뭐 석사도 2개나 하고 이러더라고. 자, 지금부터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삼부토건 노조위원장 한 분과 네.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 한 분을 예.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장 또 함께 하니까 말만 자꾸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예상치 못한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좀 익숙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삼부토건 열린노조위원장 김영석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용기 내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매불쇼는 잘 모르시죠? 설마요. 매불소는 잘 안 보는데 네. 6시 내 축구는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야, 축구. 저요? 뭐야 살다 보니까 네. 뭐야 이거? 기억 말고 나를 지목하는 게 그러니까 보이네. 최영진이 최욱을 이길 때도 있네. 야, 고맙다. 좋은 세상 왔어요. 좋은 세상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예. 뉴스를 보기 싫어가지고 축구를 보시고 축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 근데 재밌게 왜 예전에 열린 봤어요. 노조예요? 다른 노조가 또 있어요? 제가 제일 노조에서 제가 이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네네. 제가 외부 활동하기 쉽게 뭐 몇 명 안 되는 노조 제일 노조로 생각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네. 이게 워낙에 오래된 김건희와의 인연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지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일단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삼부토건은요 조남욱 회장이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조남욱. 예. 그 막 호텔 나오고 했던 게 그 조남욱이야. 라마다. 거기 라마다. 그게 조남욱이야. 조남욱. 그리고 이 조 씨랑 전혀 관련 없는 조 씨, 조성옥 회장 시기가 있어요. 조성옥. 예. 그리고 이 조성옥 회장이 주가 조작범을 중간에 끼고 네. 회사를 팔아. 누구한테 파냐? 이일준. 이일준. 지금 회장이 이일준이야. 지금은. 네네네. 주가 조작범을 중간에 끼고 소개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성옥이 이일준에게 회사를 팔아 넘깁니다. 예. 그래서 조남욱 시대, 조성옥 시대, 이일준 시대. 지금은 이일준 시대고요. 그리고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는 이 조성옥이 팔아 넘긴 다음 네. 이일준 회장 시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자, 근데 일단은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어디부터 손을 대어 주실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주가 조작이 이일준 시대에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조성옥에서 이일준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게 그래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시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수계약을 하고 나서 종료 시점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임명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임명돼서 각자 이일준 회장이 임명한 대표이사하고 그 전에 임명한 조성욱 회장이 임명한 대표이사하고 네. 공동 대표이사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한 1년 이상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다 관여가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뭐 만약 관여가 돼 있다면은 제가 뭐 조절에 관여됐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확정할 수 없지만 만약 관여가 돼 있다면은 그렇게 같이 관여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공부하다가 굉장히 헷갈렸던 게
대표 지금 현재 그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회장은 있고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대표들이 또 있어요. 근데 대표 이름이 엄청 많아. 굉장히 그 다양한 네, 이름이 좀 나와가지고 요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예. 요거를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성옥 회장이 네. 중간에 이제 주가 조작범을 끼고 이일준에게 이제 회사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팔면서 이 조성옥 회장이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이은근이라는 대표를 네. 내가 회사를 팔더라도 이 대표가 3년 동안 대표할 수 있게끔 해다오. 그 조건이었어요. 조건이었어. 예, 그래서 이은근 대표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은근 대표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 사람은 그러니까 조성옥 측이야. 이일준 측 대표가 그러면 조창래인가요? 정창래입니다. 아 정창래. 정창래. 아 그게 이제 이일준 측이에요. 예, 예. 정창래 대표라는 사람이 예. 있어. 많이 나오던데요. 요게 이제 이일준 측이라는 거네. 예. 정창래라고 하는 사람은 또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 정창래. 그렇게 되는 거구만요. 예. 이제 조금 풀리네. 이제 좀 풀려. 근데 이은근이라는 사람이 예.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290억을 챙겼는데 그게 이제 조성옥이가 290억을 챙기고요. 네. 그리고 이은근이라는 대표가 3억을 챙겼다고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어요. 네. 맞죠? 네, 그 조성욱 자금이 이제 3억이 흘러갔다고.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보도가 된 거죠. 이은근한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김건희, 윤석열은 예. 일기 예. 조나북 시기부터 삼부토건하고 아주 친했잖아요. 예. 그때 어느 정도 친했는지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아까도 뭐 코마라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그 코마라 컨텐츠의 후원 회사로 삼부토건이 그렇죠. 많이 나오지. 올라가 있었고 네. 그리고 광고 같은 것도 삼부토건이 그 코마라 컨텐츠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그 기록한 그 재벌과 검찰의 민낯에서 나와 있지만은 네. 그런 2000년대 초반부터 김건희하고 그 윤석열하고 삼부토건하고 관계된 그런 일정표라든지 그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예, 예. 엄청 오래된 인연이라는 예, 예. 거죠. 엄청나게 오래된 인연이죠. 예. 그 그리고 조남욱 회장이 1990년대부터 검사 윤석열에게 선물을 계속 보냈더라고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네. 김명신 교수한테도 또 선물을 보냈어. 단순히 그때는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결혼 안 전이야. 했잖아. 네. 근데 각각 보냈던 거야. 조남욱이. 예,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조남욱의 법률 고문들이 그 김건희하고 관련된 그런 소송 사건들에 대한 그 소송 대리인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네. 실제로 수립하는 그런 관계니까 네.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유착을 해오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 건설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2명이에요. 예. 태영건설, 그죠? 그리고 삼부토건. 이 사람들이 조남욱이라는 사람은 충청남도 출신인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법대 나온 충남 출신들을 챙겼어. 검사 판사들을 특히 검사들을.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 라마다 얘기가 나오고 줄리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태영도 마찬가지예요. 태영도 강원도 출신 엄청 챙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한 형태로 건설회사를 하면서 그 서울법대 내란과 인맥들이 울타리가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업계에 강력한 의심들이 많이 있죠. 그럼 조남욱이랑 윤석열이랑 친분이 있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건데. 윤석열이도 충청도 가면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고 다녔잖아. 그거 이제 자연스러워. 자기 아버지 고향이죠. 아버지 예, 고향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사진을 하나 띄워볼 네. 텐데요. 네. 5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번 사진을 보면 축전 서대문구 연희동 3동 60-46호 윤석열 검사 광주지검 발령 및 복직을 축하드리며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남욱. 네. 예, 이게 이제 다이어리에 있던. 윤석열이 광주지검에 복귀를 한 게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에 1년 정도 있다가 그렇죠, 복귀를 한 게 200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2003년부터 조남욱은 윤석열을 관리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김명신은 조남욱이랑 왜 친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나온 얘기가 선발된 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친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김건희 선생은 그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줄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다. 박사학위까지 하고 뭐 석사도 2개나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 사진을 아니 몰라요. 하나 더 네. 띄워보겠습니다. 예. 6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 6번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조남욱 회장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메모입니다. 예. 네. 예. 9월 19일 수요일 김명신 교수 과일 둘 호텔에 갖다 놓기. 미시령 휴게소 최 회장 과일 2개. 여기서 최 회장은 이제 장모 최은순 어머니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회장을 얘기를 하는 아, 이게 거고요. 최은순이에요. 미시령 휴게소에서 만나서 준다는 얘기인가? 휴게소 운영은 아니, 안 했잖아요. 운영을 했습니다. 아, 미시령 휴게소를? 미시령 휴게소를 그래요? 운영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게 왜 김명신은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이랑 네. 다 아시는 거고 가로 열고 호텔에 갖다 놓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주목되는 호텔에 거예요. 갖다 그렇죠. 놓기. 왜냐하면 이게 명절 선물인데 보통 명절 선물은 그냥 집으로 보내죠. 집으로 보내지 예. 않습니까? 왜 집으로 보내지 않고 왜 호텔에다가 갖다 놓기라고 해놨을까? 이거 뭐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영석 위원장이 최근에 낸 이 재벌과 검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삼부토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김건희 조남욱 회장이 이제 출근을 하면 호텔에 출근을 하면 그 비서들한테 뭐 김명신 교수는 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직원들은 네. 김명신 그러니까 김건희가 네. 조남욱 회장의 네. 여비손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으니까 예, 거의 아침마다. 매일 왔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네. 계속 오니까 그렇게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과일을 호텔에 네. 갖다 놓기라고 하는 게 네. 하고 연결시켜 보면 저 호텔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겠네요. 예, 그렇죠. 라마다 그러면. 르네상스 호텔인데 아마도 김건희는 이 호텔에 가깝게 있거나 호텔이 자주 있거나 머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추정이 되는 거죠. 아.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우리 노조 위원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잘합니다. 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노조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이세요? 제가 기록한 걸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예. 말씀을 아니 저게 하신 또 거라 그게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삼부토건 봐준 게 예, 그 예. 파주 운정지구 윤석열이가 인지수사했던 거 고양지청에 있을 때 난 진짜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윤석열이가 맡았던 사건을 처음 변론해서 갔던 게 그 관련 사건이었어요. 거기 건설에서 여러 개가 걸렸잖아요. 예, 예. 시행사들이. 시행사들이요. 예, 예. 근데 윤석열이가 고양지청에서 근무할 때인데 네. 그 부장 검사가 내 우리 동문 선배였어. 그러니까 그 거기에 걸려 들었던 사람 중에 또 우리 동창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를 수임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 담당 검사야. 근데 아니 진짜 지 맘대로야. 근데 그 사건에서 되게 하여튼 어거지로 해가지고 결국 유죄가 되긴 했는데 저는 거기에 삼부토건이 함께 있었다라는 걸 모르고 거기 건설회사 시행사가 여러 개 있으면 제가 다 봤거든요. 삼부토건을 못 봤거든. 근데 이번에 삼부토건을 그거 빼줬다는 걸 이번에 안 거야. 난 정말 와. 그것도 거의 한 20년 된 일인데. 거기서 처벌을 받은 주시행업자의 그 자금을 낸 게 삼부토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돈이 다 삼부토건 돈이지. 시공사지만은 시행도 같이 했다고 보면서 그 업자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럼 근데 그 업자는 처벌 받았는데 삼부토건은 처벌 안 받은. 업자들이 다 처벌받았거든. 네, 아. 또그 업자는 삼부토건과 동업을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예. 삼부토건 돈으로 사실은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빠지고 예, 예. 그 사람만 처벌받아. 예, 처벌받아. 와. 진짜. 이게 뭐 어디부터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이제 주가 조작 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뭐야 와 옛날부터 진짜 어마어마했네. 그때도 법정에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도리도리 하면서 검사가 이렇게 변론 지 그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뭐 저희 깡패지 저희 검사냐 이 생각을 했거든. 맞아 그냥 근데 깡패야. 아휴. 예. 아니 근데 우리 노조 위원장님 예. 이 조남욱 시기에 윤석열, 김건희, 조남욱이 가까웠던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조성욱과 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거든요. 조성옥과 조남욱의 관계를. 조성욱과 조남욱의 관계든 네. 아니면 조성욱과 김건희의 관계든 저도 그 조성욱과 김건희의 관계라든지 조성욱과 조남욱 관계라든지 이런
연관성이 있는 뭐 자료나 네. 증언을 실제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제 판단에 의하면 아, 네. 직접적으로 없어 보이는 게 네. 그래 제가 맞는 질문이 것 같습니다. 하나 있어요. 삼부토건이 이렇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하고는 너무 달라요. 완전히 틀려요 이게. 법정 관리를 들어간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특히 조성옥에서 이일준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상해. 아. 이게 과정이. 근데 그 라마단 르네상스가 이제 팔렸잖아요. 네. 이미. 근데 그 라마단 르네상스가 팔려 나가는 그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나묵 회장이 아니고 경영권이 조성옥 회장 쪽으로 넘어간 이후에 팔린 거로. 팔린 건 아니고 네. 거기 법정 관리 들어가서 거기 은행으로 담보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 주채권단에서 그거를 공매 처분해 가지고 음. 법정 관리 기간 동안에 공매가 공매로 돼 가지고 넘어갔구나. 팔려 나간 거지. 거기에 어떤 기업 총수들이 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 아닙니다. 근데 그게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이 팔려 나가는 그 과정에서 조나묵 회장 일가가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거론이 돼요. 예, 부회장 아들인데 예, 아들이 부회장 거론이 아들인데 되잖아요. 그- 그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부회장 경영권을 아들이- 이미 상실했을 텐데. 아니 근데 그때는. 부회장 아들이 그거를 주관한 건 아니고 조력을 하는 정도였지. 부회장 아들이 거기에 뭐 깊이 관여되거나 그렇게 성질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근데 예. 그 호텔을 인수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작업을 하는데 네. 거기서 조나묵 회장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뭐 그렇게 오고 주장하는 하던데. 사람도 있는데 음. 크게 뭐 다룰 그런 건 그래요? 아닌 것 같고 네. 이 조나묵 회장 시기하고 법정 관리 이후에 2017년에 기업 매각을 통해서 다시 정상 기업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대주주들은 단기 투기 자본이 성격이 강한 그런 자본들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조나묵 시대의 권위주의 시대에 성장한 그런 자본이랑 2017년 이후에 법정 관리 이후에 들어왔던 단기 투기 자본의 어떤 그 투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합니다. 네. 이거는 두 개를 결부시키는 거는 오해가 생기고 네, 그거는 뭐 네. 불이하게 생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거기는- 어떻게 이종호라는 사람은 양쪽 다 잘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있죠. 예. 조나묵하고도 잘 알고 예. 그 조성옥 숫자니까. 일가하고도 아주 친하고. 예, 그거는 뭐 한 사람 건너서 통하는 거야 뭐 그렇지. 네. 아. 그냥 그거는 알 수 우연히? 우연히가 우연히 아니고 한 사람 그렇게 건너서 됐다고? 통하는 거야. 뭐 사람 인간관계에서 아니 조성욱 씨도 원래 건설업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알 거야 둘이. 네.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저희가 다음에 네. 금감원장 된 다음에 우리가 좀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조작으로 조금 이야기를 네. 예. 집중합시다. 구체적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녹취가 하나가 있었는데 맞아요. 기재부가 좀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원희룡이가 아주 치고 나갔다. 너무 그 득사하는 바람에 예, 치고 나갔다. 원희룡이가 또 막 치고 나갔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폴란드에 있었던 재건 사업 그 포럼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란 예. 말이죠. 그 녹취를 일단 잠깐 좀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기재부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치고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원희룡 장관한테 좀 밀린 것 같아. 그다음에 무슨 협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다리를 놨지. 응.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부분을 저희에게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기 나오는 황모 씨가 네, 황모 씨. 저하고 입사 동기인데 네. 해외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저 녹취가 어떻게 특검에 들어가고 뭐 저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친구가 저 녹취 이제 언제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2014년 5월에 퇴사를 했어요. 저 친구가요. 2014년 5월에. 14년 5월? 예, 2014년 5월에 퇴사를 했는데 제 2014년 동기니까 이제 퇴사할 적에 제가 왜 퇴사하냐고 물어보면서 퇴사하지 말라고 좀 설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 편하게 얘기하기를 당시에 그 자기가 더 이상 그 해외 사업부 같은 데서 대도 안 되는 그 우크라이나 사업 같은데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가지고 2024년이겠지. 2024년. 아이고 이게 계산 헷갈리게 왜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방송에 처음 나와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10년을 제가 건넜는데 네, 2024년 5월에 퇴사를 예. 했다. 퇴사, 예, 네, 예. 다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퇴사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 그 퇴사하지 말라고 설득을 좀 하다가 네네네.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이제 그 해외 사업에 대한 그런 대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용당하는 거 그런 심정을 느꼈던가 봐요. 그 재건 사업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예, 거에 예, 대해서 예. 야 이건 난 진짜 처음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 처음에는 아마 잘 모르니까 의욕적으로 저렇게 해보려고 했던가 봐요. 네네네. 뭐 그걸 계속 꾸준히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친구도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 친구가 공부를 해서 안전 기술자를 따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직을 원했는데 네. 당시에 그 상급자들이 그 요청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때 퇴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녹취가 그 퇴사 이후에 아마 나온 녹취 그 친구가 편하게 누구랑 대화를 나눈 걸로. 야 그러면 저분은 사실 이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알지만은 예. 얘기는 안 하는 입장이군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얘기를 뭐 못하고 그리고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네. 주가 조작이 이용되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특검에서 불러야겠네. 이분을. 이미 불러가 조사를 부르겠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분 입에서 원희룡이 적극적이었다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녹취네. 네. 원희룡은 이제 좀 빈 못 보겠다. 원희룡. 당연하지. 사실은 일반적인 종합건설회사의 해외사업부에서 뭐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역할이나 뭐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원래 없잖아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저게 또 아주 특이한 얘기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분이.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삼부토건의 지금 현 회장 이일준이 이일준. 특검에 이제 그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예. 저는 이제 처음 봤지 않습니까? 이일준이라는 사람. 예. 그런데 뭐 느낌이 아주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느낌만 좀 보시라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포럼 참석 경위가 뭔가요? 회사를 위해서 대표가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삼부토건 지분 인수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원래 시행업을 하던 사람이니까요. 시공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겁니다. 혹시 이종호 전 대표와도 뭐 전혀 뭐 연관은 없는 사람. 김건희 여사랑은 전혀 김건희 여사도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주가 조작범 이모 씨를 끼고 삼부토건을 인수한 사람이야. 네. 바로 이 사람이. 네. 혹시 좀 저희가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건 없을까요? 금방 말씀한 그 이모 씨라는 게 부회장인 이모 씨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같은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조작범 이모 씨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동안에 주가 조작으로 한탕 해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MOU 체결했잖아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모 씨를 끼고 인수를 했어. 그 사람이 실제 삼부토건 인수 작업을 할 적에 인수하기 위해서 삼부토건 직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네. 부회장이란 직함도 없는데 불구하고 부회장이란 명함을 파가지고 그림자 부회장. 네, 삼부토건의 사무실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있다가 그 당시 저 후배 노조원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명함이 없이 자기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회사 직책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회장하고 얘기해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사무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 이후로도 대개의 어떤 이일준 회장의 어떤 일들은 그 이모 부회장이 주가 조작범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 이일준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이일준 회장은 이번에 그 주가 조작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좀 소극적으로 혜택만 본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반반인데. 아 반반이에요? 네, 반반인데. 네. 제가 뭐 그 조사 중의 사항을 네. 그걸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좀 그런 감이 있는데. 네.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기 투자 세력이 자본시장에서 단기 투자 세력들이 주가 조작범하고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익을 향후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공동으로 뭐 하는 그런 역할로 봐야 되는 그거 거지. 의심하는군요. 예, 그런 역할이 있는 거지.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단기적으로 뭐 성공을 안 하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해 가지고 이익을 내 가지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노동자들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그렇지 됐어. 뻘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빼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그동안에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2017년 이후에 들어온 세력들이 다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세력들한테의 삼부토건이 이용당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그 부회장도 그렇고 정창래 대표도 그렇고 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온 그 세력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야 뭐 월급쟁이니까 네. 월급쟁이니까 그런 자본을 가진 투기 세력들의 속에서 뭐 임명을 받았으니까 임명을 받아가 자기 회사 내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네.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고 예. 아닌 분도 있고 그건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그건 돼요. 특검에서 밝혀야 될 문제지. 네.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이일준 회장이 삼부토건의 그 회장이었으니까 거기에 포커싱이 좀 됩니다만 그 직전에 회장으로 있던 조성옥 씨도 사실은 그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 라임 펀드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의 관련된 라임 펀드 사건으로 징역 20년 확정된 네. 사람이에요. 그 이종호가 챙겼습니다. 그렇지. 이종호가 네, 그 챙겼어요. 뭐, 이감 관련해서 좀 편한데 챙겼잖아. 이런 데로 이종호.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조성옥에서 이일전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진짜 이상해요. 아 이거는 한국 상장 회사를 거래할 때 경영권을 넘길 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 네. 이건 그- 진짜 이상해요.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이낙연 동생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삼부토건의 뭐 대표였습니까? 조성옥 회장이 임명한 공동 대표이사였죠. 한 1년여 기간 동안. 네, 1년 기간. 그분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이니까 정상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했죠. 거기는 정삭 대표입니까? 정상적인 대표를 했죠. 예. 지금 감싸시는 거예요? 뭐 네, 농담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네. 아, 농담입니다. 아, 인물이 많아 갖고 좀 헷갈린다는 의견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많이 있네요. 그 알겠습니다. 동생은 SM 그룹에 취직했던 그 동생. 네, 맞습니다. 이계연. 예, 이계연.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삼부토건으로 예. 왔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순서가 맞습니다. 잘 다니네. 어쨌든 간에 2017년부터 그 처음에 들어왔던 그 투기자분들이 조폭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그런 세력들을 다 건강원에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고발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뭐 이렇게 종결이 잘 안 되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요번이라도 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삼부토건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끝으로 우리 그 두 분 오늘 준비해 온 말씀 중에 못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의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이 사실은 거의 뭐 특히 검사들에 대한 관리 공간으로 이용이 됐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밑에 지하에는 볼케이노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층에는 조남욱 회장의 집무실 등등 침실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23층에는 호라이즌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멤버십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6개의 연회실, 작은 연회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그 이름이 제가 일부러 적어왔는데 네. 난초, 장미, 진달래, 튤립, 선인장, 백합 이렇게 6개의 소연회실이 있어요. 사실 고색 창연한 사실 이름이긴 한데 이 공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검사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단한 영화다 영화. 예, 그러니까 지하 1층 나이트에서는 수사관들이 접대를 받고 와. 6층과 23층에서는 검사들이 접대를 받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야간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불러요. 와. 김용남은 몇 층에서 발견됐어요? 김용남.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한번 가셨을 것 같은데. 갔을 것 같아. 서울중앙지검에도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그 6층도 못 가보고 23층도 못 가보고 심지어 지하도 못 가봤네. 씨. 발견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 그 줄리 의혹 재판이 내일 열리거든요. 네. 예, 열리는데 조남욱 회장이 이 줄리 의혹 재판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으로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6층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6층은 기계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침대를 하나 놓고 이용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6층에 사람들이 오면은 접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은 없었다. 그냥 네. 창고 같은 데에다가 침실을 하나 놓고 썼다. 근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네. 세상에 건설 대기업의 회장이 어. 창고에다 침실 놓고 거기 이용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게 더 이상한데요. 창고에다 왜 침대를 갖다 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조남욱 회장이 지금 재판에 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줄리 의혹과 관련돼서는 사실 부인을 했습니다. 제 책을 보면 6층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데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아 그래요? 확인했습니다. 저 사고 싶네. 21층은 없고요. 3층도 있고요. 예. 23층 거기도 노조 나오고요. 위원장님은 그 구조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글쎄. 제가 좀 취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오. 검사를 사칭하고 들어가셨던 건 아니죠? 아니 그 우리 노조 위원장님은 예전부터 이 삼부토건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팠나 보군요. 혼자서. 왜냐하면 조남욱 회장 그 일가가 당시에 노동자들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회사 경영 자체도 되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남욱 회장에 대한 투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2012년부터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뭐 전해지고 보도되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 설명을 위해서 두 분을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거 그동안 그 조사했던 내용들 책으로 냈으니까 좀 좀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재벌과 검찰의 민낯.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책 제목을 삼부토건과 윤석열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삼부토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그 제목으로 했으면 아마 지금 책이 더 잘 나갔을 그 난리 났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보다 더 팔렸어. 성경책보다 더 팔렸어. 이거 아쉬워요. 요게 만약에 다 나가면은 요게 뭐 몇 세입니까? 지금 1세입니다. 1세, 2세는 바꿔야지. 지금 표지가리 해서 내세요. 네, 표지가리 갑니다. 강일구한테 얘기해. 강일구가 그거 잘한대잖아 윤석열이. 강일구한테 얘기해. 그 표지가리 갑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냄새가 나도 너무 풀라. 이 몇백억 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부토건으로. 아니 그게 삼부토건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일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관여한 상장사가 몇 개 더 그렇죠. 있어요. 여러 개죠.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DYD가 최대 네. 주주였던 거고 네. 엠바이오텍인가 뭐 바이오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도 있었고 네, 웰바이오텍. 웰바이오텍. 네. 네. 그게 그 주가 조작범이라고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한 그렇죠, 이모 씨가 거기 회장이에요. 아. 근데 이게 삼부토건 주가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두 달간 뛰잖아요. 삼부토건 주가가 뛸 때 이 회사들 주가도 같이 같이 뛰어. 뛰죠. 네, 똑같은 맞아요. 다 똑같은 똑같이 패턴으로. 먹었다니까. 네. 그리고 거기 폴란드에 간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 다 해먹었어요. 그 회사가 다 갔어. 예, 그거 다 해먹었다니까. 걔네들이 이것도 어제 했어요? 해고 다 했어. 앞으로 한 거 좀 어디다 붙여놔요. 그러면 매불쇼 올려놨어요. 본인이 보고 오셔야지.